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은 목폴라를 입고 오셨는데 날씨가 다시 좀 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예. 오늘은 제가 옷소매를 또 안 걷어붙였어요. 그렇네요. 예. 목폴라도 입었고 지금 따뜻하게 기온이 입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오늘 지금 다시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영하로 내려갔는데 네. 낮에는 저도 팔소매를 좀 걷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아, 다시 그래요? 영상으로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기온이 서울 얼마까지 올라요? 13도까지 오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국 대부분 10도를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기온차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요? 네,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혐의부터 네.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 구형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 검찰은 2년 구형하면서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서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했다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네. 이재명 대표 최후 진술 어떻게 됐습니까? 28분 동안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예. 우선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그 협박, 국토교통부의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거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건 진실이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라면서 제가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서 기억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발언은 기억이 안 남아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징역 2년 구형은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엇갈렸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서 네.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로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다라면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결국 무죄 선고로 결론이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만들어내서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가 당연하다.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야 반응까지 들었는데요. 선고가 언제입니까? 3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은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아래까지 낮춰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된다면 뭐 형량마다 기간은 다르지만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3월 26일 2심 선고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기 단계에 돌입한 거잖아요. 네, 이제 휴일을 제외하고 현재는 거의 매일 평일을 연 예정입니다. 평이라는 건
그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휴일에는 평의가 없지만 뭐 재판관들이 자택이나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각자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평의가 언제 열리는지 어디서 열리는지 그런 일정, 시간, 장소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요? 일정 시간 장소가 모두 비공개예요? 네, 비공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말 그대로 평의가 진짜 철통 보안 속에 진행이 될 걸로 보여요. 네. 이게 재판관들의 회의실에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다고 하고 헌재에서 매일 그 장치 이상이 없는지도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예. 재판관들에 대한 밀착 경호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에 유력하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정확한 선고일은 통상 선고 한 2, 3일 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날짜를 좀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앞선 그 두 전직 대통령 때 선고가 언제 내려졌나 좀 찾아봤더니 다 금요일에 내려졌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요일은 금요일이었습니까? 요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도 금요일이라고 하면 3월 중순 금요일이면 3월 14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때가 유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예. 좀 일찍 그 의견이 정리가 돼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예. 그보다 일주일 당겨서 3월 7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면서요. 이게 마은혁 후보자 예.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그 선고가 오늘 내려지는 오늘이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그 취지의 결과가 예. 나온다면 예. 최상목 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된다면 헌재가 구인 재판관 체제로 그러네요.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는 또 이제 두고 봐야 합니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마 후보자는 앞선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는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변론을 재개해서 참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외를 할 건지 나머지 8명의 재판관들이 또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군요. 예. 네. 예. 만약에 참여를 시킨다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그런 변론 갱신 절차 등을 밟아서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고가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변론이 종결이 되니까요. 네. 정치권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조금씩 대비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로 동요하는 지역 조직을 좀 추스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당 지도부는 어제 당 소속 충남 호남 지역 기초의원 워크숍에 참석을 해서 민주당의 무도한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당세 확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가동한다. 네. 예. 자, 민주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최근 각종 위원회를 연이어서 띄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23일에 전국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발대식이 있었고요. 네. 다음 날에 보육특별위원회랑 전국장애인위원회 그리고 25일에 중앙당 다문화위원회랑 전국직능 대표자 회의가 차례로 출범을 했거든요. 예. 뭐 당과 남녀노소 각 직군과 분야를 연결하는 조직을 하나씩 가동을 하면서 접촉면을 늘리기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대선용 전열 정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정당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조국혁신당은 다음 달 3일에 창당 1주년 기념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예. 대선 전략이나 야권연대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개혁신당도 선거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당내 경선 룰을 확정하는 등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걸로 보이고요. 네, 잠시 뒤에 천하람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새미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반 청산 그리고 연합 정권론을 대선 전략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출간됐잖아요. 네. 여기에 윤 대통령 탄핵 등과 관련한 심경이 담겼다고요? 탄핵으로 상처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면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라면서 공감하기에 지난해 12월 당 대표직 사퇴 이후에 2달 넘도록 대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공적 마인드로 업무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제가 앞장서서
서서 막아야 했고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정말 마음이 아팠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책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이야기도 있었어요. 예, 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은 이재명이다라는 제목까지 붙여서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예. 이 대표 반응이 나왔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예.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예, 라고 예. 했는데 바로 이어서 한 대표도 SNS에 맞받았습니다.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재판이나 잘 받으라. 사법 리스크 언급했습니다. 예. 한 대표가 다시 SNS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네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요? 잘 들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또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다라고 발언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네, 이게 왜 관심인 예. 거냐면 공청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당 공천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본인은 누군지 몰랐다는 취지로 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화 녹음에서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이었다는 걸 알고 예. 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아, 그 통화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그렇군요. 예. 2022년 5월이에요. 취임 하루 전날인데 예. 윤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당선자 신분으로 명태균 씨랑 통화를 한 거예요. 예.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김 전 의원이 대선을 도왔다면서 이제 공천을 명태균 씨가 부탁을 하니까 예. 윤 대통령이 여기서 윤 의원 이름을 거론해요. 아니 내가 저기다 얘기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이한테도 하고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반대한다고 명 씨가 또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두 사람 언급을 하면서 나한텐 특별히 뭐라고 안 하던데 라면서 다시 한번 윤 의원을 거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말한 게 녹취에 들어 있습니다. 예.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내가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아, 라고 그런 표현이 들어 있었군요. 네, 딱 예. 정확히 이 표현이 들어 있어서 이 녹취가 공개가 되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짓 해명, 공천 개입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그 뭐 계속 공개되는 상황인데 예, 이번에 예. 이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선일보를 폐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예. 이것도 좀 들여다보면 예. 녹취에서 김 여사가 조중동, 조선중앙동아일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이들이다. 예. 자기들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예. 나는 하지만 조선일보 폐간하는데 목숨 걸었어라고 예. 덧붙인 겁니다. 이게 언제 녹취래요? 이게 그 이제 윤 대통령과 예. 김건희 여사 녹취와 함께 공개된 게 예. 지난해 10월에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육성인데 아. 그때 이제 전체 2분 30초 중에 17초 정도가 예, 공개가 됐었고 예. 나머지 예. 2분여 분량의 통화 육성이 추가로 공개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조선일보 폐간하는데 목숨 걸었다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뭐냐. 예, 예. 근데 이 녹음 폭로한 주진우 편집위원회 주장을 보면은 결국에 그 배경에는 명태균 씨가 아. 배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기자한테 USB를 건넸다고 하는 겁니다. 명 씨가 그래요? 작년 10월에. 예. 예. 그래서 윤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음이 담긴 그 USB였는데 조선일보는 그 명 씨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보도를 유보했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의 취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크게 화를 냈다는 게 주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어떤 예. 자료도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 네. 없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 김건희, 윤석열의 기형적인 정치 공동체가 결국 나라까지 망쳤다. 예.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명 씨가 지금 구속 상태에서 거의 매일 폭로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명 씨 주장을 빌려서 남상권 변호사가 그런 폭로를 이어갔잖아요. 예.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이준석 의원과 명 씨를 함께 만났다거나 명 씨가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죠. 예. 예. 홍 시장 측은 완전한 날조다.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즉각 검찰에 고발하겠다 반발을 했고요.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폭로를 했습니다.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과 명 씨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발언했다라는 명 씨 주장을 남변호사가 전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 시장 측은 이제 막말 나열에 이어서 거짓말까지 짜내고 있다. 다양한 소재로 의혹을 부풀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공상소설까지 쓰고 있는 거다.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왜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까 봤을 때 일각에서는 명 씨가 살길 찾기에 나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제 살길 찾기. 제 살길 찾기에 나선 것이다.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협조를 해서 공익 제보자로 지정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명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서 민주당의 공익 제보자 지정을 신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여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죠. 여당 대선주자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후원가죠. 거기 강제 수사 나섰더라고요.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으로 좀 수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오세훈 시장의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는데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인 그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오 시장 측은 조속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하루빨리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창원에서 명 씨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의 커버 스토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